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일단 1월 17일 오후 5시 6분 지나고 있는데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은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기존과는 다르게 제가 이제 제 영상을 몇 번이라도 보신 분들은 제 기법에 관해서 어느 정도 아실 수 있어요. 굉장히 이제 낮은 확률로 포착이 됐을 때 그 이후에 충분히 수익을 주는 종목들 위주로 기법에 걸리는데 그 기법 종목이에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기법인지 아셔야겠죠. 팍스경제TV라는 방송에 출연을 해서 제 기법에 이런 종목이 걸렸습니다 하고 이제 주말 방송을 통해서 오픈을 했고, 그 종목들이 5종목이었는데 플레이위드 12.73, 넥스트칩 15.77, 신원종합개발 24.03, 유비케어 8.03, 대현미디어 15.63 모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줬고, 그 이전에 먼저 아셔야 될 거, 이 기법 종목을 적용해서 이제 방송에 나갔을 때가 지금처럼 시장이 약 반등에 나선 시장도 아니었고 딱 이때였어요. 다 이제 코스닥 종목이었는데, 이게 코스닥 차트죠. 이때쯤 11월 중순 이후부터 이제 12월 말 정도까지 그 기간에 이제 방송에 출연하면서 기법에 걸린 종목들 공략을 했고, 제가 이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모멘텀 플레이라고 하죠. 그걸 위주로 하다가 이게 실제 제가 이제 운영하는 톡방에 그 종목 공략했던 종목들 수익률인데 10월 20일부터 뭐 화신도 있고 남성도 있고 TCC 스틸 기법 적용한 종목들 그리고 수익률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남성 41%, TCC 스틸 30%, 포스코 엠텍 65%, MP 45%, 루닛 56.95%, 신원종합개발 24%, 그리고 플레이위드 12.73%, 그리고 한솔홈데코 14.79%, 그리고 넥스트칩 15.13%, 그리고 유비케어 9.02%, 대현미디어가 15.63%. 그 이외에는 최근에는 기법 공략을 별로 하지 않았는데 많이 안 걸리기도 했고 포착이 되지 않았기도 했고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 추세 잡으면서 새해 들어서는 모멘텀 플레이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이 기법은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이제 요약하자면 수급 플레이예요. 그리고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하자면 스마트 머니를 쫓는 기법이고 급등 기사를 부르는 차트라고 설명을 드릴게요. 실제 이게 톡방에서 여타의 종목들보다 기법이라고 써있는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은 거, 월등한 거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곁다리 얘기긴 한데 여느 방과 다르게 이렇게 손실권에 있는 종목도 다 오픈을 하면서 이게 공지사항으로 남겨두면서 이 개인 투자자분들이 가장 못하시는 거, 어려워하시고 두려워하시는 손실권에 있는 종목도 끝까지 케어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손익비로 따지면 압도적으로 수익 준 종목들이 훨씬 많죠. 다만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은 덜 남기느냐 더 남기느냐의 문제고, 그건 어렵지 않지만 손실권에 있는 종목을 쳐내야 될지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관해서 어려워하시는 걸 알아서 제가 이제 공략주로 드린, 뭐 책임감도 당연히 있겠죠. 공략주로 공략을 했는데 유의미한 수익권 주지 않고 떨어진 종목들도 당연히 관리를 해드리고 있다는 거,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해드리고 있다는 거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 방에 톡방에 들어오고 싶으신 분은 댓글에 남겨져 있습니다. 링크와 비밀번호 기입하시고 들어오시면 돼요. 일단은 그러면 이제 설명을 드려야겠죠. 이런 시장이 횡보하는 구간에서도 이렇게 5종목 모두가 좋은 수익을 줬고, 그리고 톡방에서 운영할 때 실제로 여타의 종목들보다 좋은 수익 그리고 손익비를 남긴 종목, 그리고 뭐 추가적으로 이 남성도 그렇고 이거래일만에 뭐 41%, 그리고 MP 45%, 그리고 루닛이라는 종목, 이게 30%로 표현됐지만 56% 정도 줬어요. 이제 이게 수정이 안 돼서 그런데 이게 모두 다 기법 종목인데 어떤 기법인지 정말 쉽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그 기법에 걸린 브레인즈 컴퍼니라는 종목에 관해서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방식으로 진행을 할게요.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우리 시장이 지금 오늘 마감 기준으로는 코스피와 코스닥 최근 시장 대비 조금 낙폭이 컸어요. 1% 이내긴 한데 최근 시장이 어느 정도 반등을 잡고 있었고 좋았죠. 좋은 시장에서 어느 정도 기술적 조정 나왔고,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이런 시장 흐름 어느 정도 상단은 제한적인 거 아실 거예요. 거시적 환경도 환경이지만 제한적인 수급,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영머니 무브 현상으로 인해서 고객 예탁금 지금 오늘이 45조 정도 되나요? 여기 45.6조 원 정도 되네요. 이제 증시 대기 자금이라고 하는데 이게 어느 정도 투자 심리를 나타내기도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시장이 빠졌을 때 바닥을 지지해 줄 만한 대기 자금이라는 점에서 볼 때 작년 초 71조에 비해서 턱없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고, 제한된 수급에서 수급을 쫓는, 스마트머니의 수급을 쫓는 기법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급등 기사를 부르는 차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차근차근. 뭐냐면 이제 우리가 다들 좋아하시는 거래량 실린 장대 양봉, 그리고 그 이후에 거래량이 조금 이제 줄어들면서 음봉, 이게 한 번에 합쳐진 게 영망치 캔들인데 어떤 의미냐면 당일날 유의미한 상방 매물 소화 과정을 거친 캔들이에요. 그리고 중요한 거, 이게 어디에 서느냐도 중요합니다. 주요 이평선 위에 선 영망치라고 표현을 하는데, 주요 이평선에 관련돼서는 이제 톡방에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기법에 관해서 디테일한 부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설명을 드릴게요. 남성이라는 종목도 그랬고, MP라는 종목도 더더욱 그랬고, 루닛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이제 이 기법으로 포착을 해서 좋은 수익 낸 종목들 대다수 거의 99%가 그 당시에는 아무런 호재성 이슈가 없던 섹터의 종목이었다는 거. 거의 이제 좀 나쁘게 말하면 시장 소외주격으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었고, 단지 최근에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었고, 이 캔들 모양 자체도 영망치 캔들이 포착되었다. 이런 공통점이 있는데, 보시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대부분 투자를 하실 때 뭐 증권사 리포트 많이 보실 거고 참고를 하실 거고, 그리고 이제 기사 속보 뜨고 뭐 특징주라고 해서 뜨고,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특징주라고 뜨면서 이렇게 장대를 세우는 경우가 많죠. 그때 올라타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꼬시는 기사에 뭔가 이 선후 관계가 있는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런 특징주라는 기사가 떠서 이런 장대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유의미한 수급이, 스마트머니의 수급이 이미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급등 기사를 띄우면서 주가를 올리는 것이다.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선후 관계를 명확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는 게, 제가 이제 여러 번 예시를 든 남성이라는 종목인데, 람보르기니 상장 이슈가 있을 때 이런 특징주, 제가 말씀드린 특징주라는 기사가 뜨면서 11월 8일 날 이런 장대를 세웠어요. 이런 장대를 세웠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람보르기니 상장에 관련돼서 이 관계자들이 과연 11월 8일 날 이런 의사결정을 하고 이런 기사를 바로 띄웠을까요? 절대 아니라는 얘기죠. 그 이전에 우리 이제 포르쉐 상장해서 어느 정도 그 성과를 거두는 걸 봤기 때문에 람보르기니도 이제 상장을 해야겠다. 이 내부 관계자들, 수뇌부겠죠. 충분히 이제 논의를 거칠 것이고, 그런 얘기가 오고 갈 때 이제 우리보다 조금 정보 습득력에 위에 있는 스마트머니를 이제 구성하는 그런 인원들은 당연히 우리보다 더 먼저 알았을 것이고, 이때라는 것이죠.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당일날 유의미한 상방 매물 소화하는 과정 거친 차트, 캔들 이후에 한 번 더 있었고,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눌리는 구간에 분할 매수해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1,900원 아래로 진입한 종목이에요. 그리고 뭐 쉬운 예로 오늘 MP라는 종목이 이제 시세를 이제 추가적으로 줬지만, 이때 그 이전에 훨씬 이전이에요. 11월 14일에는 이때 그 메타버스 섹터가 정말로 소외되는 섹터였어요. 뭐 유의미한 수급이 동반되거나 뭐 호재성 기사가 있거나 그러지도 않았었고, 근데 이 종목을 보시면 이게 이제 일단 기사를 먼저 11월 24일 이 날짜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이 11월 24일 날 뭐 SK텔레콤, 훈풍, 뭐 덱스터, MP 여기 들어가 있죠. 그리고 특징주 뜨면서 21% 상승, 이런 기사가 일제히 뜨면서 이때죠. 이 장대 양봉. 이게 11월 24일이에요. 보시면,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 매물대 쌓인 거 보실 거예요. 이런 특징주 뭐 21% 이렇게 장대를 세우는 경우에 이 윗부분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많이 올라타시고 급등을 따라가는 매매를 하신다는 거죠. 보면 이때도 이때
아무런 그 메타버스 섹터에 뭐 호재성 이슈나 뭐 아무것도 없었을 때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평선율이 영망치솟고, 이 이후에 눌리는 자리에서 5,300원 아래로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서 45% 이상 수익 실현했고, 예시를 들어드릴 종목은 너무 많습니다. 뭐 루닛이라는 종목도 똑같아요. 똑같은 메커니즘, 똑같은 기법을 사용한 건데, 이때 이게 너무 쉽죠. 이게 작아 보여도 기존의 상해 그 거래량을 충분히 20, 30배 정도 상회하는 거래량 터지면서 주요 평선율 영망치. 그 이후에 여기는 30%인데 최근까지 파면 56% 정도 수익을 줬어요. 이 이후에 이런 영망치 캔들이 선 이후에 이런 호재성 기사 11월 16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23,400원 아래로 진입해서 충분히 좋은 수익, 56%면 정말 좋은 수익이죠. 이렇게 기법을 통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타의 종목들보다 지금 제한된 수급이라고 앞서 말씀드렸죠. 제한된 수급 속에서도 이런 기법 종목들은 40%, 30%, 65%, 뭐 45%, 56%, 뭐 24%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익을 주는 기법인데, 그 오죽했으면 제가 방송에 나가서 얼굴을 알리고 뭔가 이렇게 제 이름을 알리는 상황에서도 이렇게 이런 기법을 들고 나갔겠어요. 어느 정도 신뢰성이 확보되어 있는, 충분히 이제 그 종목을 포착되기까지 과정은 조금 어렵지만 포착이 되면 좋은 수익률 그리고 좋은 손익비, 승률 남길 수 있는 기법이라는 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일부러 제가 이제 첨언을 드리자면, 일부러 보세요. 플레이위드 게임주죠. 중소형 게임주, 그리고 넥스트 칩, 차량용 반도체 그 자율주행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신원종합개발 건설 중소형주고, 유비케어 비대면 의료 관련주고, 대형미디어 미디어 웹툰 관련주고, 전혀 다른 섹터, 전혀 다른 시총의 종목들을 일부러 선별을 했어요. 왜냐면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을 업종별, 섹터별 순환매라고 해서 그 섹터 전반적으로 모든 종목들이 올라갈 때가 있어요. 섹터를 돌아가면서 그게 이제 섹터별, 업종별 순환매라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섹터 군에 속해 있는 종목들을 한 번에 선별하다 보면 그 섹터의 매기가 돌아서 그 섹터 자체의 온기가 일어나서 일제 오르는 것인지 이 기법 때문에 오르는 것인지 이제 구분이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부러 전혀 다른 섹터에 전혀 다른 시총을 가진 종목들을 공략을 했고, 이렇게 방송에 나가서 5종목 모두 좋은 수익을 남겼다는 거. 다시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 제가 이제 여기서 기법 사용하실 때 이제 중요한 거 말씀드려야 되는데, 시장에 부침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작년 9월쯤 반등 없이 거의 이제 내리기만 하는 장에서 기법이고 나발이고 소용없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 시장처럼 약 반등이 있거나 지금 말씀드린 제가 이 기법을 적극적으로 사용했던 이 시기, 그죠? 11월 중순부터 12월 정도 이렇게 횡보하는, 밴드권에서 갇혀서 횡보하는 시장에서는 충분히 이제 승률을 높여갈 수 있는 그런 기법인데, 예를 들어서 이런 빠지기만 하는 장에서는 어렵다는 거, 그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이제 상황을 보면 지금 어느 정도 시장 개선되어 가는 거, 어느 정도 약반등 나선 거 다들 이제 느끼실 거예요. 이런 시점에 충분히 좋은 수익률, 좋은 승률 남길 수 있는 기법이다. 여기까지, 기법은 여기까지 간략하게 설명드리고, 이 기법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톡방 댓글에 이제 톡방 링크와 비밀번호 있거든요. 그럼 들어오시면 됩니다.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지금 설명드리고자 하는 이 브레인즈 컴퍼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근차근 기업 개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렇게 기법에 걸리면 이런 기업 개요나 최근에 뭔가 이제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는지만 대략적으로 확인을 하면 되고, 이건 수급을 쫓는 기법이기 때문에 일단 간략히 설명드릴게요. 동사는 2000년 3월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 개발 및 판매를 주 사업으로 영위할 목적으로 설립돼. 그러니까 이제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 개발 판매업을 영위하는 업체고, 대표적인 제니우스 EMS라는 상품이 있고 통합 관리 솔루션이죠. 그리고 IT 인프라 통합 관리 솔루션을 개발 공급해서 솔루션의 업그레이드 버전 출시를 하고 있고, SaaS 플랫폼이나 클라우드 모니터링 개발을 통해 시장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기업이다. 어떤 기업인지 대략적으로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최근 공시 내용 하나 보여드릴게요. 최근에 이제 작년 12월 2일 날 공시 내용인데, 에이프리카라는 AI와 클라우드 솔루션 개발 및 공급하는 업체를 인수를 했어요. 약 40억 정도를 주고 인수를 했고, AI 클라우드 신규 사업 진출, 사업 다각화 신사업으로 진출을 했는데, AI가 들어가 있죠. 요즘에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주도 섹터격 로봇과 함께 주도 섹터격으로 움직이는 AI 관련돼서 지금 현재 부각받지도 못하고 있고,
뭐 네이버 창에 검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사가 뭐 호재성 기사가 나온 게 거의 없어요. 뭐 대표이사 그 인터뷰 정도밖에 없고, 그리고 중요한 거 이때 언제냐면 작년 10월 17일 그리고 어제죠. 1월 16일 이렇게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평선 위의 영망치, 이때도 그렇고 이 이후에는 충분히 기간 조정 있었고, 그리고 이 영망치 최초 영망치가 훼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제 어느 정도 반등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가려고 하는 초입인데, 이때와 이때 전혀 시중에 뭐 호재성 기사가 뜬 것도 아니고 어떤 이슈도 없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 이때는 23배, 이때는 58배 가량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평선 위에 영망치가 섰는데, 이런 경우는 제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기법을 적용할 때 스마트머니가 이 몸통을 차지하고 있다.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이 기법은 급등 기사를 부르는 차트, 그리고 급등 기사를 부르는 기법이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관점이에요. 이미 우리보다 정보든 어느 정도 이 주가의 상승 명분으로 작용할 수 있는 뭔가 이슈라든지 먼저 선점 독점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스마트머니들은 먼저 들어와 있다. 그 이후에 급등시킬 수 있는 기사를 띄운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는데, 충분히 이런 몸통을 차지하는 스마트머니가 들어와 있는 게 확인이 됐고, 이 이후에 뭐 예를 들어서 어떻게 이제 타이틀을 특징주라고 뜰지, 뭐 어떤 호재성 기사가 향후에 뜰지는 몰라요. 다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법에 걸려 있는 종목은 충분히 이제 기간 조정이 더 있을 수도 있고 눌리는 구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 종목들 보셨을 거예요. 실제 기법을 통해서 남긴 종목들 설명드린 것처럼 포착되기는 어렵지만 충분히 이제 포착돼서 이제 공략을 했을 때 좋은 손익비를 남겼고, 수익률도 남다른 수익률, 뭐 40%, 50% 이 정도 수익률 허다해요. 그렇게 기법을 통해서 남긴 종목들. 이 종목도 그래서 이제 소개를 이 영상을 띄워드리는 거고, 브레인즈 컴퍼니 지금 이제 오늘 금일 기준으로 8,120원 마감했는데 8,100원 정도 아래로 눌리는 구간에 충분히 분할 매수를 해 놓으면 좋은 수익 남기실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올려드리는 거예요. 향후에 이 캔들이 어떤 캔들로 바뀌고 이평선이 어떻게 서고, 주봉상도 괜찮아요. 주봉상 연속적으로 3주 연속 양봉을 띄우면서 본격적으로 상승 추세 전환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제 기술적 분석을 해봐도 그렇고 기법을 적용해도 그렇고 괜찮다, 좋다, 충분히 이제 좋은 수익 남길 수 있는 기법에 잡혀 있다. 이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 성공 오은택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1월 18일 오후 5시 30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장 간단히 되짚어 보고, 그리고 내일 시장에서 강세를 이어갈 섹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관련된 종목도 이제 시작하기에 앞서 이제 제가 운영하고 있는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오늘도 주식 성공 오주성 유튜브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꼭 구독 버튼, 어렵지 않습니다. 이 구독 버튼만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뭐 좋아요나 댓글,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부지런히 뭐 주식 관련된 내용들, 유익한 내용들 올려드릴 거고요. 구독을 하시고 이제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남들보다 빠르게 좋은 정보들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댓글에 이제 이 영상 댓글에 보시면 카톡방,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어떻게 이제 링크와 비밀번호 올려드릴 테니까 함께 하고 싶으신 분은 들어오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링크 클릭하시고 비밀번호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간단히 짚어볼게요. 이제 미국 장 흐름 봐야겠죠. 간밤에 한마디로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은행주, 그 중에서 골드만삭스의 실적 충격으로 인해서 다우가 1% 넘게 빠졌었고, 그죠? 1.14% 빠졌고, 그리고 테슬라, 뭐 로블록스 등 성장주 위주의 오름세에 나스닥은
소폭 오름세 보였었고, 혼조세 흐름으로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우리 시장 보면은 코스피 같은 경우는 0.47% 밀렸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면에 0.29%.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뭐 두 가지를 언급드리고 싶은데,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난번 영상인가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반등 잡을 수 있을 거라는 관점 말씀드렸는데, 이제 거기 이제 예를 들면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노이즈도 있었고, 하지만 P를 낮추면서 Q를 늘리는 전략을 취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정도 먹혀 들어가는 분위기고, 관련해서 이제 단기 반등을 이뤄낸 상황이고, 그리고 코스피와 코스닥 차트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 기울기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전거래일 전까지만 해도 코스닥 대비 코스피, 그러니까 시총 상위 대형주가 더 강한 상승세를 보였는데,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영상에도 남아 있을 거예요. 그 시총 상위 대형주 외국인의 매수세가 강력히 유입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코스닥 개별 중소형주보다는 조금 더 강한 시세가 나오고 있었는데, 분명히 이제 과거 경험칙을 비추어 봤을 때, 키 맞추기 관점에서 봤을 때도 개별 중소형주도 빚을 바라는 때가 올 것이다. 빚을 바라는 정도는 아니었지만 어느 정도 키 맞추기 관점에서 금일은 P 대비 코스닥이 강세였어요. 개별 중소형주 흐름 나쁘지 않았고, 상승 종목보다 뭐 하락 종목이 훨씬 더 많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강세를 보였던 섹터, 제가 이제 장전 시황을 매일매일 남겨드리는데, 오늘 첫 번째로 찝어드린 게 로봇과 AI였어요. 그 섹터 시황으로 남겨드린 게 남아 있는데, 오전장 제가 이제 장전 시황으로 찝었던 AI와 챗봇, 챗 GPT라고도 불리고 있죠. 그리고 지능형 로봇, 인공지능 AI, AR, 메타버스도 찍어드렸었고,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뭐 홈쇼핑이나 여행, 그리고 미용 기기도, 이것도 이제 리오프닝과 관련이 있죠. 저가 항공사 LCC. 일단 하나하나 보면은 챗봇, 챗 GPT, KT그룹에서 되게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어요. 기존에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 유수의 기업들이 AI 투자 확대 소식이 있었는데, 금일은 이제 KT, 우리 국내 대기업이죠. KT가 오픈 AI의 초거대 인공지능 챗 GPT와 유사한 수준의 대형 초거대 AI 서비스 믿음 올해 상반기에 국내에서 상용화하기 위해서 주요 금융사 등과 접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단은 이 이슈로 인해서 기존의 강세를 보였던 sek터가 이슈 소진이 되는 경우가 있고, 긍정적인 이슈가 지속적으로 나오면 지금 AI가 보이는 모습처럼 지속적으로 이제 오름세를 보이기도 하는데, 보면은 볼까요? 지금 언급된 종목 셀바스 AI, 브리지텍, 마인즈랩 등 AI, 그리고 뭐 KT 관련해서 KTCS, KTIS, KT알파, 플레이디, 지니뮤직, 이니텍, KT그룹주, 그리고 KT의 기가진에서 AI 스피커를 공급하고 있는 가온미디어, 그리고 KT와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리벨리온에 투자한 SB 인베스트먼트, 그리고 여기에 인공지능 플랫폼 위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라이 소프트 또 시장에 부각됐고, 여기서는 이제 저희 정방 종목은 셀바스 AI가 있었는데 보여드려야겠죠. 좋은 수익 남기면서 조금 아쉽긴 했어요. 9,600원 위에서 잔량보도 익절을 했는데, 셀바스 AI 더 갔죠. 거의 상한가에 육박하는 흐름이 나왔는데 정방 종목이었고, 그래도 이런 시장에서 수익 남긴 거, 그리고 이제 긴 연휴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수익 현금 확보 관점에서 남겨놓은 거, 이 AI 챗봇, 그리고 여기에 이제 로봇까지 해서 올해 들어서 특징적으로 로봇과 AI와 로봇 섹터의 강세가 특징적인데, 아마도 포트에 이 관련주가 없으신 분들은 시장에서 약간은 소외감이 느낄 정도로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보면은 한번 일단 오늘 남긴 차트를 하나 볼까요? 보면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셀바스에는 C의 상을 갔네요. 이런 경우가 조금 아쉽긴 해요. 지금 아까 화면 보이시는 것처럼 9,600원 위로 이쯤이죠. 위에서 그래도 이제 위에서 전량을 익절을 했는데, 이런 종목이 더 가니까 좋은 수익을 남긴 상황이라서 유의미하지만 아쉽죠. 내가 판 이후에 더 가는 상황. 근데 그거보다 더 아쉬운 거는 남기지 못한 상황에서 빠지는 것이 더 아쉽습니다. 충분히 줄 때 챙겨야 하는 시장 맞고,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잘 남기고 나갔고, 일단 AI 섹터 이제 대표주 거의 대장주격으로 움직이고 있는 셀바스 AI라는 종목의 차트인데,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가격 부담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물론 지금 전 고점, 주봉상 확인되는 전 고점이 13,850원인데, 이 이슈가 오늘은 KT
뭔가 훈풍으로 인해서 추가적으로 더 이제 상승세를 보인 상황이고, 지금 거래량도 충분히 동반된 상황에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주요 이평선 이제 정배열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고, 단지 단기 눌림이 올 수 있는 기술적 조정 구간이라는 관점은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많이 지금 거의 한 달 조금 넘는 기간에 5,500원에서 거의 100%가 오른 상황이에요. 저점 대비.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단기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게 이제 지금 계속 이제 앞으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고객 예탁금 제가 계속 짚어드리고 있죠. 45.6조 원, 오늘 조금 오르긴 했는데, 이게 수급이 작년 초에 비해서 훨씬 3분의 2 정도밖에 안 남은 상황이고, 같은 섹터에 있더라도 전부 전 종목이 이렇게 온기를 받아갈 수는 없고, 대장주나 1등주, 그러니까 1등주, 2등주, 3등주 정도까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그 종목들, 상위 종목들이 쉬어가는 흐름에 그 밑에 하단의 종목들, 부각받지 못했던 종목이, 그러니까 단 하루에 모든 그 섹터에 있는 그 동일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전부 다 오르진 않는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수급적인 요인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제 셀바스 AI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단기 차익 실현 매물 출회 구간이고, 내일 뭐 당연히 이제 시외에서 2.69%가 더 올라서 내일 갭 상승 출발을 하겠지만, 어느 정도 음봉 마감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느껴집니다. 참고하시고, AI 섹터 전반적으로 또 취향으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이제 다른 종목을 보면, 아무튼 다른 종목을 또 차트를 볼게요. 브리지텍, 이 종목 역시 단기적으로 4,000원대에서 5,700, 충분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주봉상으로도 딱 제가 이제 참고하는 저점 라인이 240주 선인데, 다 이제 지지 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차트, 피레침 차트를 보면은 겁내하시고 두려워하시는데, 지금 이 셀바스 AI라는 종목보다 훨씬 가격 부담 덜한 상황이에요. 저점 대비 4,000원으로 잡아도 지금 한 50% 정도 오른 상황인데, 고점 따졌을 때 방금 본 셀바스 AI는 100% 넘게 올랐죠. 저점 대비. 그런 상황으로 그냥 단순 비교해 봤을 때, 기술적으로 따져 봤을 때는 가격 부담이 덜한 종목이고, 대부분 이제 AI 관련 종목들 단기 밸류 부담, 가격 부담 있는 상황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오늘은 KT 발 훈풍이 추가적인 상승세를 이었지만, 충분히 차익 실현 매물 나올 수 있는 구간이란 관점 공유해 드릴게요. 제가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시장에서는 수익 줄 때 어느 정도 비중 축소해서 익절해서 시드 확보해 놓으시는 거, 현금 확보해 놓으시는 거 중요합니다. 연휴도 앞두고 있고, 저가항공사 LCC 있죠. 그리고 여행면세점 리오프닝 관련해서는 미국 유나이트 항공 실적 호조 및 항공 수요 회복 기대감. 이거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이제 기존에 화장품 있었고, 면세점도 있었고, 카지노도 있었고, 기존에 덜 올랐던 저가항공사, 여행, 그리고 면세점까지. 간단히 읽어보면, 일단 실적, 이제 역금융장세 이후에 역실적 장세에서는 제가 이제 계속 이런 관점 말씀드리는데, 숫자로 증명되는 기업들이 더 시장에서 부각받을 가능성이 더 커요. 뭐냐면, 지금 작년에 여러 가지 하방 압력 이슈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속적인 금리 인상으로 이자 비용이 올랐고, 인플레이션으로 원자재 가격 올랐고, 인건비도 올랐고, 임대료도 올랐고, 그런 모든 악재들이 반영된 수치, 실적이죠. 실적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이제 속속들이 발표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은행주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실적 쇼크를 보였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 하락세, 오늘 뭐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하락세를 보인 면이 있었는데, 반대죠. 미국 유나이트 항공사 실적 호조 보이면서 그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자신감 형성되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가항공사, 그리고 이제 과거의 실적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 업황을 따졌을 때 중국의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충분히 추가적으로 부각받을 수 있는 여행, 항공 이쪽, 그리고 장전 시황으로도 말씀드렸었어요. 이 부분도 리오프닝 관련해서 지금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는 지났고, 훨씬 지났고, 이제 마스크 해제, 우리나라만 놓고 보면 그런 시기를 바라보고 있는데, 충분히
리오프닝 관점에서는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해요. 항공, 그리고 저가 항공사, 여행 면세점 마찬가지. 왜냐면 지금 이제 찍히는 실적보다 앞으로 찍힐 실적들이 더 나아질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 만한 업황 예상되고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변수는 있죠, 당연히. 뭐냐면 아직 코로나가 종식된 게 아니고 변이 신종 우세종 변이 발생 가능성도 남아 있고, 그리고 이제 중국이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제 생각했을 때 진실되게 코로나 확진자 수나 뭐 사망자 수를 발표한 적이 거의 드물어요. 그래서 지금 뭐 우리가 이제 뉴스로 접해지는 내용보다 훨씬 더 코로나 확진자 수나 증가하는 상황일 수도 있는 이라는 점, 그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훨씬 더 이제 완화가 될 것이고, 이런 부분이, 그리고 이 코로나19가 우리 증시에 미치는 영향, 하방 압력 이슈로 미치는 영향력은 점점 축소가 될 것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항공, 여행, 그리고 면세점, 저가 항공사도 마찬가지고 충분히 더 갈 수 있는 섹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막 에어부산, 오늘 같은 경우는 에어부산, TA항공, 제주항공, 저가 항공사, 그리고 그 여행 관련해서 하나투어, 노랑풍선, 호텔신라, 여행 면세점 테마들도 강세를 보였어요.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 섹터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메타버스, 이것도 장전에 짚어드린 섹터긴 한데, 미국 로블록스 급등, 메타버스, 가상현실, VR, 증가현실, AR 관련해서 셀바스 AI는 뭐 AI 섹터에도 묶여 있고 메타버스 섹터에도 묶여 있는데, 이렌텍, 자이언트스텝, 맥스트, 아지넥스텍, 그리고 뭐 MP도 추가적으로 있고 관련주들 상승세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비트코인 가격, 이거는 왜 짚어드리냐면, 뭐 관련주는 뭐 비덴트, FSN, 우리기술투자, 다날 등이 있는데, 어느 정도 우리가 지금 주식이 추가적으로 더 오를지, 뭔가 이제 눌릴지, 뭔가 선행 지표로서도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체크를 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가격을 위험 자산 중에 위험 자산이에요. 다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출렁이고 꺾인다, 그러면 우리 주식도 그 후에 어느 정도 하방 압력을 받을 수 있는 이슈고, 또 반대로 생각했을 때 위험 자산이 상승세를 꾸준히 이어가고 있고, 그러면 어느 정도 시중의 투자 심리, 위험 자산 선호 심리가 긍정적이구나 판단해서 주식에도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이제 가상화폐 비트코인 시세를 어느 정도 확인을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긍정적인 전망이죠. 비트코인은 2만 1,000달러에서 거래 중이었는데, 향후에 올해 비트코인 가격이 5,200만 원까지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는 어느 정도 그 가격 상승 여력에 대한 긍정적인 관점 보이면서 관련주들이 비덴트, FSN, 우리기술투자, 다날 등 상승세를 보였어요. 봐야겠죠. 이 종목들은 근데 연속성을 꾸준히 이어가긴 어려운 섹터예요. 가상화폐. 이 가상화폐 자체는 모르겠는데, 이 관련주들 비덴트나 FSN, 우리기술투자, 다날 같은 경우에는 단기 시세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섹터예요. 과거 이제 경험칙으로 봤을 때 참고하시고, 차트 하나 볼까요? 비덴트 워낙 유동성 시장에서 많이 올랐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37,700원까지 갔었네요. 그 유동성 장세, 지난 유동성 장세에서 큰 상승세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오름세를 그냥 잔디밭처럼 크게 보이진 않는데, 그래도 단기 가격이 어느 정도 부담 있는 상황, 3,000원에서 4,600원, 거의 이 종목도 50% 가까이 단기 저점 대비 올랐으니까. 그런데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은 지속적인 오름세를 이어가는 경우보다는 단기 시세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섹터는 뭐 들고 계신 분, 수익권에 있으신 분들은 어느 정도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장 상황, 연휴 앞두고 있는 시점도 고려했을 때 일정 비중은 차익 실현해 놓는 게 좋을 거라는 관점 공유해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주, 말씀드린 은행주는 이제 골드만삭스 어닝 쇼크에 하락이 있었고, 지금 역실적 장세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역실적 장세에는 수치로 증명되는 기업들이 시장에 부각받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게 또 우리가 이제 미국 시장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죠. 다들 아시는 것처럼
미국 시장의 어느 섹터의 종목, 대형 종목들, 뭐 대표적인 종목의 실적이 악화가 되고 안 좋게 뽑힌다. 그러면 우리 시장도 그 관련된 종목 섹터들이 다음날 이제 하방 압력을 받는 그런 관점에서 이제 골드만삭스 어닝 쇼크의 은행주들 어느 정도 하락세 보인 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제 오후장 들어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게임, 모바일 게임, 스마트폰, 중국 판호 88종 발급 소식 등의 상승. 제가 이제 그 리오프닝 관련해서도 그렇고 뭐 리오프닝 관련주도 당연히 추가적으로 이제 더 오름세 보일 여력이 있다고 방금 전에 말씀드렸고, 요즘에 이제 주시하고 있는 게 게임주예요, 게임주. 왜냐면 중국 시장 자체가 큰데 하나은행 해제뿐만 아니라 뭐 엔터 쪽도 있지만 게임 판호 발급 이슈도 있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최근에 이제 P2E 게임 관련해서도 긍정적인 이슈 있었죠. 그래서 종목을 보고 있는데 선별이 되면 공략주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톡방에서. 일단 이런 이슈로 중국 판호 발급 소식에 지난번에 7건, 8건이었는데 지금 무려 88종 발급 소식 들렸는데, 벨로프, 이스트 소프트, 엑토주 소프트, 조이시티, 롱토코리아 관련주 아직 덜 오른 종목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공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린 거고. 그러면 이제 게임, 모바일 게임 관련주 아직 저가 메리트권에 있는 종목, 그리고 기법에도 걸린 종목 공략할 예정이라는 점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제 대략적으로 강세를 보였던 섹터 AI, 로봇, 메타버스,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해서 항공 저가항공사, LCC 여행 면세점, 그리고 오장 들어서는 게임, 모바일 게임, 약세 보인 섹터는 뭐 자동차, 그리고 건설 대표주. 이게 어느 정도 다 금리랑 연관된, 이건 채권 시장이랑 연관된, 채권 시장이 뭐 금리와도 연관돼 있죠. 이런 거시적인 환경, 그리고 이건 국내 레고랜드 말 이슈부터 계속 지속되어 온 문제긴 한데, 건설 대표주 약세, 자동차 대표주는 오토론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도 있지만 IRA 감축법, 그리고 IPEF, 그리고 유럽의 CBAM, 자국 지역 동맹국 중심의 이익 극대 전략으로 글로벌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고 있고 지역 간 분쟁이 심화되는 것도 주요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금 현재 글로벌 자동차 산업 수요적인 측면에서 축소가 되고 있는 분, 왜냐면 금리가 오르다 보니까 대부분 오토론 금리가 올랐고 일시불로 현금에 구매하신 분들은 드물 거예요. 대부분 이제 할부를 끼고 자동차를 구매하시는데 고가다 보니까 금리 자체가 오르니까 신차 취소 계약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부분은 이 자동차 섹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업황 자체가 약간의 이제 부정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는데, 또 이제 근데 항상 예측은 예측일 뿐이고, 제가 이제 툭 까놓고 말씀드려서 영원한 호재도 없고 영원한 악재도 없어요. 주식시장에는. 이거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무리 언론에서 또는 증권사 리포트를 통해서 이 산업 어렵다, 부침을 겪을 것이다, 침체에 빠질 것이다, 이럴 때 사는 게 오히려 나중에 돌이켜보면 주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는 훨씬 나은 경우가 허다합니다. 이 정도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이 건설 대표주 같은 경우는 채무 보증, 이런 금융 경색, 돈맥 경화 현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 필요한 섹터인 것 같아요. 건설주 같은 경우는 이게 지속적으로 말씀드렸고 한데 계속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기억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주식성공 오훈택 대표입니다. 지금 시간은 1월 19일 오후 4시 56분 지나고 있는데요. 오늘 정기장 끝났죠? 시외 이제 거래 진행 중인데, 오늘은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아난티라는 종목 소개해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습니다. 실제 우리 금일 같은 경우에 톡방에서는 1시 44분 경에 이제 7,250원 이하로 분할 매수 진행한 종목이에요. 이 종목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촬영하게 됐는데, 금일 시장 특징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매수세가 기관의 매수세를 뛰어넘었고, 그로 인해서 양 시장 지수가 소폭 강보합 정도 마감을 했는데, 그중 이제 세부적으로 보면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화장품 섹터의 상승세가 아주 견조했어요. 물론 화학
주도 견조한 상승세를 이어갔고 모두 다 리오프닝 관련 주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여기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미 어느 정도 여행주나 뭐 항공주, 그리고 LCC 관련주, 그리고 뭐 카지노, 면세점 관련주들 리오프닝 관련해서 어느 정도 시세가 나온 상황이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추가적으로 시세를 더 보일 종목이라는 관점. 그리고 아난티의 경우에는 제가 이제 올해 전에 시장의 전망, 크게 보는 전망을 말씀드릴 때 역금융 장세에 이어 역실적 장세가 도래할 것이다. 근데 단순한 이치, 역실적 장세에서 모든 대다수의 기업이 실적이 둔화되는 수치를 뽑아낼 때 그런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종목은 실적 호전주다. 너무 쉬운 이치죠. 실적이 더 나아지는 기업, 전보다 수치로 증명될 수 있는 기업. 이 기업들이 시장에서 조금 더 부각을 받을 수 있고, 부각을 받게 되면 당연히 주가의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난티라는 기업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실제 이제 톡방에서도 보이시는 것처럼 7,250원 아래로 공략을 한 종목이에요. 먼저 그러면 여행 관련주 일단은 기업 개요를 잠시 볼까요?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골프장 레저 사업, 그리고 관광 숙박업, 휴양 콘도 미니엄의 설치 및 운영하는 업체인데, 실제 이제 플랫폼 확장을 위해서 19년도에 빌라주도 아난티 PFV, 그리고 22년도 작년이죠, 4월에 아난티 한라, 그리고 아난티 JJ를 설립한 회사예요. 어느 정도 이때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시절부터 계획을 해서 이제 작년에 플랫폼 확장을 진행하고 있고 앞으로도 진행할 회사라는 점 기억을 하시고,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곁다리 얘기긴 하지만 반도체 섹터가 가야 우리나라 증시가 어느 정도 더 이제 상승 탄력을 받을 텐데, 반도체 업황이 그래요. 업황에 부침이 있고 경기가 이제 침체가 되면서 부침이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투자를 많이 해놓고 그 이후에 업황이 살아났을 때 수익을 얻는 형식. 그러니까 옛말에 겨울에 밀짚 모자를 산다, 뭐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도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미리 플랫폼 확장을 계획하고 있었고, 실제 작년에 플랫폼을 확장했어요. 보이시는 것처럼 22년도 아난티 한라와 아난티 JJ를 설립했고, 어느 정도 이제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서 우리가 이제 20일이면 실내에서까지 마스크 해제 논의 이제 확정이 될 텐데, 이 부분도 그렇고 뭐 중국도 제로 코로나 정책 완화하면서 리오프닝 강하게 진행하고 있고, 경기 부양과 함께 이런 뭔가 글로벌적 흐름을 봤을 때도 여행 수요, 그동안 눌려있던 여행 수요, 여기 이제 기사를 하나 보면 보복 여행 수요라는 표현을 했어요. 또 예전에는 보복 소비에서 끝났는데 이제 여기 보복 여행 수요 폭발할 것이다. 여행업계 3년 만에 명절 특수. 뭐 명절을 앞둔 부분도 있는데, 명절이 지나서도 꾸준히 우리가 억눌려 있었던 코로나19로 인해서 야외 활동 제한적이었고 여행은 더더욱 제한적이었죠. 이런 부분에 대한 욕구가 크게 분출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관점에서 이런 이슈들이 있는데, 관련해서 향후의 업황도 어느 정도 담보된 회사라는 게 이제 느껴지실 거예요. 여기서 이제 이 보면은 주요 기사, 이 아난티 관련된 주요 기사 헤드라인만 읽어보더라도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느낌 보실 거예요. 아난티 올해 매출 1조 원 돌파 전망 나와서 일단은 한 차례 시세가 나온 종목이에요. 이거 기억하시고, 긍정적인 업황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여기서 이런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거 제가 그렇게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되는데, 일단 목표가 15,000원, 현대차증권에서 프리미엄 리조트 차별화된 플랫폼 확보했다는 그런 기사, 그런 리포트를 통해서 목표가 15,000원으로 상향한 부분, 이 부분은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분양 매출 47%, 3분기 누적 매출 최대 기록했고, 그리고 콘텐츠 기업 올 매출 3천억 도전, 이거는 작년 11월 기사네요. 그리고 3분기 영업이익, 작년 3분기죠. 394억으로 전년 대비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세부적으로 이제 기사는 어느 정도 기사 전부 다 같은 맥락이죠. 실적이 호전됐고 앞으로 더 호전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걸 대비하기 위해서 플랫폼 확장을 하고 있고, 이 부분까지 이제 아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럼 구체적으로 수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실적,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역실적 장세를 이겨낼 수 있는 건 정말 쉬운 관점이에요. 실적 호전 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이 안 좋은 실적을 뽑을 때 좋은 실적, 더 나은 실적을 뽑는 기업은 당연히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매출액
코로나 이제 팬데믹 시절에 매출이 줄었는데 그 이후에 완연히 회복이 됐고, 올해 이제 작년 4분기 실적이 올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총 22년도 작년 1년 매출이 3,400억, 예상치예요. 정도 확연하게 증가한 게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주목할 게 있어요. 영업이익률, 그만큼 마진율, 수익성이 좋은 업을 진행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퍼도 14.71로 동종업계 퍼 비해서 안정적이고 저평가라는 관점. 그리고 이제 분기 실적을 보더라도 작년 2분기를 제외하고는 좋은 수치를 뽑아냈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발표되겠지만 12월, 그러니까 4분기 실적까지 합했을 때는 이런 좋은 실적이 발표될 전망이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기사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앞으로의 업황, 그리고 우리 기본적으로 생각했을 때 억눌렸던 여행 수요가 당연히 증가할 것이라는, 누구나 다 생각할 수 있는 부분. 그러면 이 종목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봤을 때 고평가 구간인지 저평가 구간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술적 분석을 통해서 보시면 이게 아난티 차트인데, 지금 이제 일봉으로 보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이 작년 10월 13일 날 저점 5,010원 기록하고, 그 이후에 며칠 전이죠, 7,650원까지 올랐다가 이때 시세가 나왔어요. 한 차례 기존의 거래량을 33배 정도 상회하는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장중에 12% 정도 찍었다가 이제 10%대 마감을 했는데, 제가 이건 지난번에 올려드린 기법에도 어느 정도 부합하는 종목이기도 해요. 뭐냐면 기존의 거래량을 충분히 상회하는 거래량이 터지면서 주요 이평선 위에 올라선 영망치, 그리고 그 이후에 당연히 눌리는 기간, 어느 종목이든 꾸준히 우상향, 꾸준히 시세를 내는 종목은 없어요. 분명히 눌리는 구간이 온다. 그게 이게 단기 눌림 왔을 때 7,250원 아래로 진입을 한 것이고, 일봉만 보면 이미 조금 오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럼 주봉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을 보면 재작년이죠. 21년 9월 21년 9월에 정고점이 14,850원 기록한 종목인데, 그 이후에 이게 코로나 여파죠. 코로나의 여파로 인해서 지속적으로 우하향 추세, 그리고 뚜렷한 반등 없이 보더라도 그 안에서 계속 우하향하는 부분. 근데 이제야 추세를 전환시키려고 하는 모습이 포착되는 거 확인이 되실 거예요. 월봉상으로, 주봉상을 먼저 봤을 때 이 거래량 늘어나는 거 보이세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추매 타이밍이든 신규 매수 타이밍이든 어떤 종목을 볼 때 그 거래량이 늘어나고 있는지, 물론 단기 일봉상으로 확인할 때는 시세 뒤에 어느 정도 1차 시세 뒤에 당연히 거래량 줄이면서 눌리는 게 훨씬 좋긴 해요. 근데 이렇게 주봉상으로 중장기 추세를 볼 때는 거래량이 느는지, 주봉상 거래량이 느는지, 그리고 월봉상으로도 어느 정도 티가 그렇게 크게 나지 않지만 양봉, 월봉상, 영봉 3개 연속적으로 띄우면서 추세 전환하고 있는 움직임 보이실 거예요. 이런 초입이라는 점, 이미 뭐 크게 오른 종목, 뭐 가격 부담이 있는 종목이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이제 역실적 장세에서 실적으로 증명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 그리고 추가적으로 우리 기본적으로 봤을 때 여행 수요, 향후의 업황도 좋을 것이라는 점, 그런 점이 맞닿아서 제가 이제 종목을 선별해서 이제 공개를 해드리는 것이고, 제가 이제 톡방에서도 다시 한번 보여드리자면 7,250원 아래로 진입한 종목이에요. 충분히 이제 추가적으로 눌릴 수 있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평소에 진입하는 비중보다 조금 더 들어가도 괜찮은, 재무적으로 어느 정도 괜찮은 종목이라는 점. 그래서 공유를 드리면서 향후에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얼마 정도 오를 수 있는지 또 오픈해 드리고 싶어요. 물론 톡방에 지금 여기 댓글, 유튜브 댓글에 보시면 톡방 링크와 비밀번호 올려드릴 거예요. 들어오시면 제가 대략적인 목표가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종목 이외에도 충분히 지금 톡방 공략 중인데, 얼마 전에도 이제 작년 10월 20일 이후부터 제가 이제 공략한 종목들 하나도 빠짐없이 확대하면 수익률이 보이실 거예요. 고점 기준입니다. 기법을 통해서 올린 종목, 수익률을 올린 종목들, 그리고 최근에 공략하고 있는 종목들, H는 홀딩하고 있는 종목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남들과는 다르게 손실권 종목도 업데이트를 하고 있다는 점, 뭐 손익비를 따져봐도 그렇고 월등하다는 게 느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좋은 종목, 상승 모멘텀 확보하고 어려운 시장, 조금 부침이 있을 수 있는 시장을 이겨낼 만한 종목 선별해서 오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